요즘 시장 정말 혼란스럽죠? 뭘 사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근데 바로 지금 주식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의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단타만 하던 사람들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근본 가치를 공부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맨날 차트만 뚫어져라 보면서 짧게 먹고 빠지는 방식. 이게 이제 더는 안 통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노련한 트레이더들마저도 이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버나?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 방식은 정말 변동성도 크고 위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기 투자의 고수들조차도 훨씬 안정적인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적이 탄탄한 우량주를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게 결국 이기는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기술적 분석에 이런 펀더멘탈을 더하니까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걸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타이밍인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개미로 알려진 정규주님인데요. 이분은 시장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꾸준히 불을 쌓는 자신만의 확실한 길을 찾아낸 분입니다. 70배, 네, 무려 70배입니다. 이게 바로 정규주 투자자가 단 하나의 핵심 원칙, 딱 하나만으로 21년 동안 자산을 불린 배수예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 뒤에는 아주 명확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 비결이 뭐냐? 바로 시클리컬 투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 예를 들면 건설이나 에너지 같은 거요. 근데 이런 산업들은 경기를 타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바로 그 산업이 가장 힘들 때, 모두가 외면할 때 주식을 사서 다시 모두가 좋다고 환호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뭐랄까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정규준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500억 자산가. 타장 역시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 성공이 거의 보장된 투자라고까지 말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 강력한 전략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지 알아볼 차례죠. 정규주 투자자가 진짜 알짜 주식을 골라내기 위해 사용했던 구체적인 5단계 청사진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가 그의 투자 철학의 뼈대입니다. 첫째,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산업이어야 하고요. 둘째, 당연히 미래 가치가 있어야겠죠. 셋째, 국내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넷째, 한국이 잘하는 분야와 맞아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걸 갖췄는데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청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기준, 필수 산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설, 통신, 에너지, 운송, 금융,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입는 거, 의식주에서 옷과 음식은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산업은 수입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명확한 경기 사이클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사이클의 바닥 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전략의 핵심이면서도 우리의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지점입니다. 500억 투자자 타장은 경험상 2년 연속 적자를 냈을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다 던져버릴 때, 그래서 주가가 말 그대로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이론만 들으면 좀 막연하죠? 이제부터 이 청사진이 실제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OCI 홀딩스입니다. 태양광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 회사가 어떻게 정규주 투자자의 기준에 딱 들어맞는지 한번 보시죠. OCI 홀딩스는 정말 강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경쟁 환경이 아주 유리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끊으면서 경쟁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전기료가 싼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더 짓고 있어서 2027년까지 이익이 무려 150%나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자회사는 이미 돈을 아주 잘 벌고 있고요. 수요, 공급, 전력적인 위치,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펀더멘털을 보니까 뭘 사야 할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정확한 타이밍이 수익률을 결정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적 분석이 힘을 발휘합니다. OCI 홀딩스 차트를 보면 2020년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역사적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지금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올라탔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뭐냐? 아, 이 회사의 좋은 펀더멘털을 이제 시장에 알아주기 시작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에너지 섹터. 그중에서도 요즘 다시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자력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근데 이걸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결국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려면 국내에 대규모 원전을 짓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한전기술과 한전 KPS인데요. 이 두 회사 모두 예전에는 좀 재미없는 가치주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갖게 된 거죠. 차트를 보면 한전기술은 이미 역사적 고점 근처까지 와 있고요. 한전 KPS는 상대적으로 아직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연 2.8%라는 쏠쏠한 배당까지 줍니다. 꽤 매력적이죠? 자, 지금까지 전략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청사진이 있어도 투자자들이 결국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심리, 즉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솔직히 전략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그냥 기다리는 거. 근데 진짜 어려운 건요. 시장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음, 그리고 주가가 흔들릴 때 그 불안감을 견뎌내는 겁니다. 내 계획을 끝까지 믿고 버티는 것, 그게 제일 어려워요. 오픈 AI를 만든 샘 올트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과소평가되는 자질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결심이다. 이건 똑똑함이나 인맥, 심지어 훌륭한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은 투자에 정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 갑작스런 하락,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더 똑똑한 머리나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결심, 바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 투자를 위한 아주 명확한 청사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버텨낼 여러분만의 결심, 그 결심을 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